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인제 스피디움에서 쉐보레 더 뉴 말리부를 시승하겠습니다. 2016년에 데뷔한 말리부의 부분변경 모델이고요. 이 더 뉴 말리부는 안팎의 디자인을 고치고 특히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계기판이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경우에는 엔트리 엔진이 거의 풀모델 체인지가 됐어요. 기존에는 엔트리 엔진이 1.5L 가솔린 터보였는데 지금은 새로 개발된 1.35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엔진은 3기통이죠. 이 3기통 엔진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 개발된 엔진이에요. 기존의 스몰 가솔린 패밀리도 아니고 완전히 백지에서 새로 개발된 엔진이라고 하네요. 기존에는 중국에서 팔던 올란도의 엔진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 다릅니다. 이 엔진의 배기량은 1341cc고 그 올란도의 중국형은 1349cc예요. 그러니까 배기량보다 다르죠. 어쨌든 엔진이 1.35L로 바뀌면서 기존 대비해서 연비는 약 10%가 좋아지고요. 반면에 동력 성능은 좀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 드래그 레이스 하는 걸 봐도 1.35L가 기존의 1.5L보다 더 잘 나가네요. 순발력 자체가 좀 더 좋네요. 그런데 이 3기통은 아무래도 4기통 대비해서 진동이나 소음에서 불리하잖아요. 확실히 지금 두 대를 같이 놓고 보면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얼굴은 많이 달라졌죠. 기존과 비교해 보면은 좀 더 화려해졌어요. 그러니까 전면의 얼굴에 좀 더 장식이 많이 들어갔죠. 크롬 장식이. 그래서 같이 놓고 보면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사실 기존의 말리부도 얼굴 스타일링이 괜찮았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이 더 뉴 말리부의 경우에는 기존과 비교해 보면 한층 화려해졌어요. 더 뉴 말리부는 1.35와 2.0 터보의 외관 차이가 거의 없네요. 그 말리부 옆에 터보 붙은 것도 동일하고요. 외관의 차이라면은 이 머플러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 터보는 양쪽에 머플러가 타원형으로 두 개가 나와 있는데 1.35는 안 보이죠. 그 정도로 1.35와 2.0 터보를 구분할 수 있겠네요. 말리부는 뒤에서 봤을 때 그 링크가 다 보이잖아요. 지금 차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지금 보시는 차는 디젤인데 디젤도 머플러가 밖에서는 안 보이게 처리를 했네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 TX, 사이즈는 245에 40R19입니다. 기존의 19인치와 사이즈를 같고요. 타이어도 같네요. 2.0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차의 덩치라든가 이 엔진의 배기량을 생각을 하면은 1.35의 19인치는 좀 꽤 커 보이죠. 실내의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한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말리부를 보니까 약간 좀 형상이 좀 독특하네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모니터 위쪽의 형상이 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전방 시야가 더 좋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실내는 검은색인데 같이 놓고 보면은 좀 베이지색이 화사해서 좀 더 보기가 좋습니다.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많이 달라졌는데 일단 디자인이 많이 산뜻해졌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아이콘들이 전부 동그랗네요. 대부분의 기능이 다 모니터로 통합이 돼 있어서 그 밖에 나와 있는 물리 버튼은 몇 개 안 되죠. 이게 지금 홈 화면이고 여기가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면은 메뉴가 생각보다 많은데 일단 이 시스템에서는 이런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앱에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과 실내 온도 조절, 오디오 전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등이 있고 차량에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사실 기존과 거의 크게 다르지 않은데 일단 디자인 자체가 훨씬 더 예쁘게 변했죠. 그 외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년 전에 탔을 때와 비교해 보면은 그 실내의 그 마감이 한결 좋아졌어요. 사실 2년 전에는 1.5와 2.0 터보 모두 실내의 그 마무리 부분에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5 같은 경우에는 이쪽 부분에 단차가 좀 안 맞아갖고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분변경 모델은 그 실내의 마무리 부분에서 기존에 대비해 좀 한결 좋아졌네요.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에는 차에 타면은 뭔가 좀 이렇게 거칠다는 느낌이 좀 미세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대시보드는 형상이 약간 독특하죠. 여기 공조장치 있는 부분이 이쪽으로 좀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손과의 거리가 가까워서 좋긴 한데 반대로 이 아래쪽에 있는 USB가 운전석 정상 위치에서는 좀 잘 안 보입니다. 좀 사소한 단점이긴 하죠.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통풍 시트의 조명이 열선이랑 동일해요. 이게 열선이고 이게 통풍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풍 시트는 조명을 이렇게 파란색으로 쓰잖아요. 몇몇 차들 빼고는 이 차가 그렇고 그 인피니티 QX50이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좀 사소한 단점이긴 하죠. 기어 레버와 그 주변의 디자인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여전히 PRNDL 방식을 쓰고 그리고 보통 좌우로 젖혀서 수동 레버로 조작을 하잖아요.
예, 그거는 없네요. 보통 미국 차들이 이런 경우가 많죠. 기어레버 상단에 수동 모드 버튼이 있는 것도 동일하죠. 이것도 사실은 좀 구형 디자인이긴 하죠. 예, 여기 있는 무선 충전 패드인데, 무선 충전 패드가 뭐 여기 있는 건 뭐 괜찮은데 이게 너무 좀 꽉 껴갖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 케이스를 끼고 다니는데 이게 너무 꽉 껴요. 그래서 뺄 때 이 고무가 같이 딸려 나오기도 하는데 안 딸려 나오네요. 2년 전에는 이게 같이 딸려 나왔거든요. 운전대의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보통 운전대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얘는 약간 위쪽으로 좀 타원형이에요. 스포크 왼쪽에는 운전대 열선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버튼이 모여 있습니다. 계기판 디자인은 확 달라졌죠. 기존에 비하면은 한결 보기가 좋네요. 눈에도 잘 들어오고. 지금은 트리 컴퓨터 창이고, 여기서 이런 엔진오일 수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계기판 액정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보여주긴 하는데, 엔진오일 수명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이번에 에어필터 수명까지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보여줍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정보가 있고, 여기 오디오, 이거는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계기판 액정 내에 내비게이션 정보가 같이 표시가 되고, 이거는 전화, 여기는 옵션은 스포츠와 디스플레이 테마, 이게 스포츠고 이게 투어링입니다. 그래서 계기판 디자인을 두 가지로 바꿀 수가 있죠. 좀 전 것도 괜찮았는데 이 계기판 디자인도 꽤 괜찮네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표시되는 정보를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시트는 성인 남자가 앉기에도 충분한 수준이고요. 좌우로 몸을 지지해주는 기능성은 평범한 편입니다. 시트의 가죽은 이 색깔보다, 아마 같은 재질일 건데 이 색깔보다 그 밝은 색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의 그 높이는 가장 낮게 해도 약간은 좀 높은 편이고, 이 차가 문이 커서 그런지 앞문을 최대한 열었을 때 이 공간이 꽤 커 보입니다. 유리는 1열은 상하행 모드 원터치고 2열은 하행만 원터치예요. 올릴 때는 원터치가 아닙니다. 2열의 거주 공간은 성인 남자가 앉아도 충분한 수준이에요. 이 차만 놓고 봤을 때 2열의 거주성은 괜찮습니다. 재작년에 소나타랑 비교 시승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같이 놓고 보면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간 자체는 비슷할 수 있는데 같이 놓고 앉아서 보면은 2열의 거주성은 소나타가 좀 더 낫습니다. 말리부의 2열은 시트의 크기라든가 거주성은 대체로 괜찮은데 이 시트의 각도가 조금 서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좀 더 뉘었으면은 거주성이 좀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의 방석이나 등받이의 쿠션은 1열에 비해서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차 크기에 맞게 트렁크의 용량은 충분한 수준이고요. 이게 미국 홈페이지 기준으로 하면은 트렁크 용량이 447리터입니다. 트렁크 닫을 때가 전동이 아닌 것은 물론 이게 손잡이가 없어요. 이것도 미국 차들에서 가끔 보이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어코드 신형도 이 트렁크 안쪽에 손잡이가 없죠. 예, 이 차는 2.0 터보고요. 히터는 끈 상태입니다. 제가 2년 전에 말리부 시승할 때도 1.5와 2.0 모두 공회전 정숙성이 꽤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2.0 터보 역시도 공회전 때 소음이 꽤 조용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차의 2.0이면은 좀 스포티한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는 스포티하다기보다는 힘센 그 중형 세단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공회전 때 소음은 엔진 소리가 좀 가늘게 들어오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공회전 때의 정숙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정차 중에서는 진동이 좀 가늘게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 크게 거슬릴 정도는 아니지만, 좀 민감하신 분들은 운전대라든가 이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약간은 좀 거슬릴 수 있습니다. 이 진동은 시트 쪽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운전을 많이 한 건 아닌데, 일단 정차 중에 이 변속기를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이제 P, R, N, D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특히 N에서 D로 움직일 때 움직임이 좀 있어요. 지금도 L에서 D로 딱 움직이니까 차가 이렇게 약간 움찔하네요. 예,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터보와 6단 자동 변속기인데 1.5리터 엔진이 1.35리터 엔진으로 대체가 되면서 그 엔트리 엔진은 크게 바뀌었지만 상위 모델에 올라가는 2.0 터보는 기존과 동일해요. 그래서 그 동력 성능도 그 느낌 자체는 비슷한데, 한국 GM에 따르면은 그 하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튜닝을 뭐 달리한 게 아니라 그 부품 자체를 새로 개발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금까지 대략 한 40분 정도 운전을 했는데요. 가장 인상적인 게 동력 성능보다는 승차감이에요. 2년 전에 말리부 2.0 터보도 승차감이 괜찮았지만, 이 차는 그때보다 승차감이 훨씬 좋아요. 일상적인 도로 또는 운전 상황에서의 그 승차감이 꽤 좋네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굉장히 편하게 장거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하체 세팅이 아닌가 싶어요. 일상적인 용도에서도 괜찮지만. 그래서 아직 1.35L는 타보기 전이지만 이 말리부는 2L가 훨씬 좋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비싼 차니까 또 상위 엔진이가 더 좋은 게 당연한데, 그 엔진이나 가격 차이, 급 차이를 감안을 해도 2.0이 훨씬 좋지 않을까 앞서서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까 도심에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지금 고속도로에서 정속 주행할 때도 그렇고 이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물론 이게 승차감이 좋은 거는 그 하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반적인 방음이 또 괜찮은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뭐 100km 정도로 정속 주행하면은 그 다른 부분에 비해서 타이어 솜이 좀 더 많이 올라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대부분의 차들이 그러니까. 이 차가 19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 전체적인 방음은 좋은 편이고, 그 대략 지금처럼 고속도로의 그 속도로 주행을 하면은 한 120, 110 정도에서는 그 앞쪽 유리에서 부딪히는 그 풍절음이 있잖아요. 그게 좀 들리는 편이에요. 간헐적으로는 앞유리보다는 이 썬루프에서 들리는 그 풍절음이 더 클 때도 있고요. 이 차에도 차선 이탈 방지가 들어갔는데 이 버튼은 이게 운전대에 있어요. 요즘에 나오는 현대기아 차들 또는 다른 브랜드 차들은 대략 이 정도의 급이라면은 차선 이탈 방지, 그러니까 차선 가운데로 잘 잡고 가는 그런 시스템이 탑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년 전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차선 이탈을 방지를 해주는 거죠. 차선 가운데를 처음부터 잘 잡고 가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2년 전에도 이 차 시승했을 때 차선을 중앙을 잘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차선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쪽으로 붙으면은 경고음이 울리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차선을 벗어나는 걸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역할만 하고 중앙으로 잘 잡고 가는 그런 역할은 아닙니다. 이 차선 이탈 방지는 크루즈 컨트롤과는 별개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 대략 한 2500rpm 대략 그때부터 좀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엔진 소리는 부드러운 편이고, 그러니까 스포티하게 그렇게 엔진 사운드를 튜닝한 건 아닙니다. 배기음도 뭐 거의 안 들리고요. 물론 회전수를 한 3000rpm 이상 올리면은 엔진 소리가 커지긴 하는데 그 엔진 소리가 듣기가 나쁘진 않아요. 좀 베이스 톤으로 깔리고 약간 좀 컬컬하면서도, 반면에 그 이상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엔진 회전수 이렇게 밟잖아요. 딱 놓으면은 이게 그 터보 소리 비슷하게 나긴 하는데 뭔가 약간 좀 그 쇳 소리 같은 게 나요. 이게 이 차만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다른 차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말리부 2.0 터보를 타본 소감은 승차감이 가장 인상적이네요. 고속에서는 그 차의 좀 성격에 맞지 않게 운전대가 그만큼 무거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좀 고속에서도 좀 가벼운 느낌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승차감이나 그 운전의 편의성은 상당히 좋고요. 그러니까 넉넉한 출력에 편안한 승차감으로 탈 수 있는 그런 2.0 터보 엔진의 세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속기는 대체로 무난한데 간헐적으로 좀 튀는 현상이 있습니다. 보통 쉐보레 하면은 변속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리부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그 쉐보레 차들의 변속기는 그 인식만큼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근데 이 말리부 2.0의 변속기는 최근에 탔던 그런 신차들의 변속기들에 비하면은 그 변속 충격이 좀 있는 편이죠. 아까 제가 출발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PRND 이렇게 움직일 때 그때 변속 충격이 있고, 충격이 뭐 있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이제 몸이 좀 움직일 정도로 이렇게 탁 하고 가끔가다 간헐적으로 튀니까 그럴 때에는 좀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급가속할 때도 이제 고회전에서 변속을 하잖아요. 그때도 좀 딜레이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요즘에 탔던 그 신차들의 평균에 비하면은 변속기 충격은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고속에서의 안정감은 충분히 좋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고속으로 좀 완만히 구분기를 돌아갈 때 서스펜션이 좀 불안하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운전자가 좀 주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면이 약간 좀 젖은 상태인데도 하체의 느낌이 그렇게 불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고속주행 안정성은 꽤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운전하니까 확실히 타이어의 그 소음은 좀 많이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처음과 달리. 근데 이게 좀 제가 항상 그 시승하던 그 코스가 아니어서 좀
맞비교하기가 좀 힘들지만 아무래도 좀 전반적으로 그 타이어의 소음은 좀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처음에 운전할 때는 괜찮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 엉덩이 그 꼬리뼈 있잖아요, 거기가 닿는 부분이 좀 딱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2.0 터보의 시승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그 인제 스피디움 가서 그 새로 나온 1.35L 터보 있잖아요, 그거 시승할 때 다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은 기존의 1.5L고요 2년 전에 탔을 때 1.5L의 공회전 정수석이 상당히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타봐도 그러네요. 이 안에 있으면은 그 엔진 소리가 가늘게 들리는데 이게 지금 새로 바뀐 2.0보다 더 조용한 것 같기도 해요. 지금은 이번에 바뀐 1.35L입니다. 방금 기존의 1.5L처럼 히터는 끈 상태입니다. 두 대를 바로 연달아서 타보니까 비교가 쉽게 되는데 이 1.35L가 공회전 소음도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 소리가 그 1.5L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이 자체로만 보면은 그렇게 소리가 큰 편 아닌데 기존의 1.5L와 비교할 때는 소리가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공회전 때 진동도 기존의 1.5L와 비교를 하면은 이 차가 약간은 좀 더 있어요. 운전대로 전해지는 진동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전 때 NVH를 정리를 해보면은 외기 소음은 1.35와 1.5L가 얼핏 들어도 차이가 날 만큼 볼륨의 차이가 커요. 그리고 실내에서 듣는 공회전 소음은 그 외기 소음만큼 차이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1.35L가 기존의 1.5L보다 조금 더 크긴 하고 진동도 역시 조금 더 많습니다. 예, 더 뉴말리브 1.35 터보로는 이 서킷을 두 바퀴 돈다고 합니다. 지금은 히터 끈 상태인데 엔진 소리가 1.5 대비 좀 크게 들어와요. 요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인젝터 소리라고 해야 되나? 그 소리가 좀 유달리 좀 크게 들려요. 밖에서 들리면 더 크게 들리고, 이 차의 경우에는 아까 그 밖에 서 있던 차와는 달리 이 시트로 진동이 조금 더 전달이 되네요. 예, 서킷에서 두 바퀴 돌기 때문에 따로 뭐 동력 성능이나 이런 뭐 운동 성능을 평가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고요. 이 1.35 엔진 모델의 그 소리나 이런 거를 좀 파악하는데 어차피 지금 1.35 운전하는 시간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만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아, 네. 저도 1.35 엔진이 궁금해서 예 잠깐 탑승을 해보려고 왔는데요. 누구시죠, 근데? 아, 저는 네. 그 쉐보레 홍보하시는 분이죠? 예. 네. 전직 기자였고 지금은 홍보를 쉐보레 브랜드와 프로덕트를 홍보하고 있는 정광수라고 합니다. 사실 2년 전에 1.5는 탄 거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동력 성능을 지금 여기서 이제 좀 평가하기도 힘들고요. 왜냐면 서킷은 이 폭이 넓고 차선이 없어갖고 속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빠른 스포츠카를 이 직선줄에서 타도 그렇게 속도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동력 성능이 어떻다라고 좀 평가를 하긴 힘들고요. 소리나 그런 MVH,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그런 운전 편의성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처음 출발할 때는 그 1.5보다는 확실히 좀 더 가뿐하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6단 변속기에 비해서 이 CVT가 그 저단 기어가 좀 더 뭐라 그럴까, 빨리 물린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발진할 때 좀 더 가뿐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 엔진 회전수를 많이 안 써도 대략 뭐 한 2000, 지금 3000, 한 2500 RPM 되는데 요때에 가속을 할 때도 그 가속 페달로 좀 진동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 차가 같은 3기통이라고 해도 사실은 그 MVH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 방음이나 진동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 차를 무슨 스파크와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이 중형급이라는 그 차도에 맞게 대책을 하긴 했는데, 그 아무래도 또 특히 1.5L와 비교를 해야 되니까, 또 비교가 되니까 그거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확실히 MVH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 잠깐만, 여기 서킷 뭐야 이거? 쇼커스네요. 아까 드래그 때도 보셨겠지만 이 차가 1.5L보다 순발력이 더 좋아요. 나중에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순발력 면에서는 1.5L와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빠르고요. 근데 나중에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 기존의 1.5L도 순간적으로 힘이 확 나온다기보다는 속도가 꾸준하게 올라가는 타입이었는데, 그래서 생각보다는 1.5L가 최고 속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1.35L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직선 구간에서 밟아보니까 이 엔진 역시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그런 토크는 좀 약한데 꾸준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속도가. 물론 안 밟아서 모르죠. 저 테일램프 바뀌었나요? 네, 테일램프가 저희가 연발광 LED가 새로 들어왔고요. 클리어 타입으로 해서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예, 저게 불 들어올 때 보면 지금은 잘 모르는데 저게 Y자인데 예, 저게 약간 좀 그 아벤타도로 약간 좀 비슷한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뉴라이즈 소나타랑도 약간 좀 비슷하고. 예. 아벤타도로랑은 방향이 반대네요. 예. 그래서 대략 한 4,500 RPM까지 쓰면은 그 가속 페달로 좀 진동이 오고요.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뭐라 그러죠? 속된 말로 좀 빈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런 소리는 안 나네요. 물론 아까 공회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젝터 소리 같은 게 좀 이렇게 부각돼서 들리긴 하죠. 그리고 아까 고속도로에서 탔던 2.0과 비교해 보면은 이 차 그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좀 달라요. 2.0은 밟았다가 띄었을 때 약간 좀 뭔가 좀 끈적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좀 그거보다는 반발력이 좀 세네요. 이렇게 밟았을 때 안에 그 스프링이 좀 반동이 좀 세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2.0과는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E-부스트가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35L 말리부 시승이 끝났습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짧은데?